자, 챕터 9의 9번째 단어. 지난번에 챕터 9의 단어를 거의 다 마무리 좀 지었어야 되는데, 자, 9번째 단어. 요 단어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야.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자, V9 수업하면서 우리 어떤 얘기 했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문맥상 의미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 즉, 사실은 아마 너희들이 어떤 영어 사전을 찾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물론 이제 사전에 따라서 이제 배열 기준, 특히 이제 동아에서 나온 두산 동아에서 나온 프라임 영암 사전 같은 경우는 좀 표준어 선정 기준이 다른데, 원래 사전의 뜻은 구체적이고 아주 쉬운 뜻에서 두 번째 추상화된 뜻으로 발전을 해. 근데 사실 이 구체적인 뜻이 어떤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가 되고 추상화된 느낌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단어는 문맥상 의미를 많이 함축하는 거야. 스레시홀드도 전형적인 건데, 이 스레시홀드의 자, 가장 기본적인 뜻 두 번째 의문부터 먼저 보자. 이번엔 두 번째 의문을 먼저 볼 거야. 자, some superstition. 몇몇 미신들은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or personal, 개인적인 거야. 문화적이거나 개인적이라고 했어. 뭐 하는 대신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즉 어떤 미신들은 종교적인 거지만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여기서 관심을 두고 있는 미신의 경우에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거나 개인적이라고 했어. When a newly married couple, 그래서 새롭게 결혼한 커플이 their home for the first time, 자, 자신들의 집에 처음으로 진입할 때, 들어갈 때 it has been tradition, 전통이고 관습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종교적인 거 아니지. 그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문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문화의 범주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고, 그것은 전통적인데 for a groom. 이때 groom이 뭐야? 신랑이지. 신랑이 the bride, 신부를 over the threshold. threshold가 뭘까?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를 신랑이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 근데 이때 오버를 썼단 말이야. 자, 누차 얘기하는 거. 자, V9이 문맥 추론이야.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힘을 최대한 끝까지 발휘하는 게 그게 문법이고 그게 구문독해고 그게 바로 단어야. 그러면 over the threshold, 이게 문지방 문턱이에요. 응? 방문을 열고 몸을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딱 껴안고, 허리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안고, 자, 문을 열고 문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스레시홀드의 사전적 전통적 의미는 뭐야? 문지방이나 문턱이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의문으로 가봐. 자, 이런 식으로 나온 대열에 당황하지 마. 이때 대열이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열은 뭐야? 그곳에서 또는 아니면 대열이지 대열화가 돼서 이른바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옛날에는 유도부사니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어가 어디에 있다. 이때 대열이 그 구조가 아니야. 이때 대열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얼티,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the union, 결합인데 뭐가? 자, 바베리안 비걸. 바베리안 하면 야만적인 거지. 야만적인 비걸, 어떤 정력이나 활력이나 힘이 뭐랑 결합이 된 거야? 종교적인 정신과 결합이 돼서 그러한 결합전 힘이, 즉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 즉 그런 것처럼 야만적인 어떤 힘과 활력이 종교적인 정신과 통일되면서 그것은 유럽으로 하여금 모던 타임, 근대라고 해. 여기서는 근대야. 근대의 문지방을 넘어서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 근대를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 그래도 중세 기독교 역사를 뭐로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느껴줘야 돼. 데스판, 원래 스판이라고 하는데 이때 스판은 우리가 스판 청바지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때 스판은 원래는 이거야. 여기 봐. 한 뼘이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한 뼘이라고 하지. 이 한 뼘이 돼서 이게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영역이 될 수도 있어. 원래는 한 뼘이라는 구체적인 단어 뜻에서 여기서는 그래서 ancient, 고대 시대부터 modern, 자, 근대에 이르는 데스펜, 그 기간이지. 그 기간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Middle Age, 중세라고 본다는 거지. 중세 기독교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역사로 인해서 서구가
이 사람은 중세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동양을 이기면서 근대시기 15, 16, 17, 18세기에 동양을 이기는 그런 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threshold,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에서 아울렛이야? ABC 중에서? 아울렛은 배출구나 또는 우리가 뭐 그 할인 매장 같은 걸 아울렛이라고 하지. 자, 아웃라인. 개요나 전체 윤곽도 아니지. 그럼 뭐야? 아웃셋은 어떤 출발이나 시작을 지칭하는 표현이니까 자, threshold는 어떤 것의 시작, 출발 또는 문지방, 단초 그런 뜻. 답은 몇 번? 10번 정답이라는 거 챙겨주면 되는 거고 10번에 pretentious.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 여기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 자, 지난 시간 거 잠깐 한번 복습하자. 낮은 수준의 영어 공부에서 pretend, 뭐뭐 인체하다라고 얘기하고 얘 동의어로 make believe.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다. 요거 공부했어. 근데 자, 작년 9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적인 글이 어렵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올해 EBS 교재 마찬가지로 심리학 소재적인 거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고 3월, 4월 모의고사에서도 의도적으로 심리학적인 지문이 배치되고 있어. 물론 사실 심리학 지문은 그 이전부터 나왔어. 알아두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심리학자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 관심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 11월 수능에는 철학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자, 누가 작년 9월 달에 나왔다고 했어? 프리텐스가 나온 거야? 프리텐션이 나온 거야? 자, 프리텐드, 뭐뭐 인체하다, 프리텐스. 가장 거짓 흉내. 프리텐션은 자부하고 자임하고 자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지? 얘가 나온 거지? 자, 기대치라는 뜻, 프리텐션 챙겨놓으라고 했는데 걔의 형용사꼴이야. 프리텐셔스가 되면. 자, 보자고. According to the logical positivist. 자, positivist. 자, logical positivist. 미안. logical positivist 효강 배치래. 논리 실증주의자. 뭐라고 했어? 논리 실증주의. 즉, 자연과학의 수학적 엄밀성을 갖고, 그 자연과학의 수학적 엄밀성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반영을 하면, 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력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논리 실증주의자라고 해. 로지컬 포지티비스트. 자, 봐봐.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자, new fact.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야.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과학의 영역이야. metaphysics. 얘가 뭐야? 형이상학. 반면에 철학의 영역인 형이상학. 즉, 자, 이 형이상학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construction, comprehensive truths about reality. 현실에 관한 어떤 포괄적인 진리를 건설하고 만들어내는 형이상학의 경우에는 pretentious. 스스로 자만하고 과장된 pseudoscience. 사입이라고 했지, pseudo? 사입이 과학이라는 거지. 즉,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입장에 보면, 자, 현실이 어쩌고저쩌고, 신이 존재하고 저쩌고 하는 그런 철학적 모든 질문은 다 뭐라는 거야? 가짜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방법을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뭐라고 했어? 로지컬 포지티비스트. 자, 논리 실증주의자 기억을 해도.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some humanist. 뭐, 인도주의자, 인문주의자 뭐 그래도 돼. 몇몇 인문주의자들은 소대꾸문 보여? pretentious. 아까 우리 pretension이 뭐라고 자부하고 자처하고 자임하고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몇몇 휴머니스트들은 너무나 pretentious, 자만하고 artificial, 인위적이기 때문에 소대꾸문 보였어야 돼. eventually, 결국 lost sight of.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수거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우리가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거는 이제 9월 넘어서 수거는 정리할 거야. 미리 얘기해서 9월 넘어야 돼. 9월 넘어서 EBS 교재 다 나오면 EBS 교재에서 꼭 외워야 될 수거만 따로 이제 정리해서 그걸 수업으로 할지 자료만 올릴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수거는 한번 정리해야 돼. 왜냐면 9월 달부터 수거를 좀 어렵게 내는 기법도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자, lose sight of 하면 놓치다야. 그러면 인도주의, 자, 몇몇 휴머니스트들은 너무나 자만하고 과장된
pretentious가 자만하거나 과장하는 거야. 그리고 artificial. 인공적인이라고 하지 말고 인위적인 거야. 자기적이라고 하지? 아, 저건 너무 좀 인공적이야, 인위적이야, 자기적이야, 억지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significant issue, 중요한 이슈, 쟁점들을 놓쳐버렸는데, 자,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테크니컬, 어떤 테크닉이나 디테일한 면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은 휴머니스트들이 놓쳤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봐, pretentious. 여기에 누가 들어간 거야? 텐드가 들어갔지. 텐드가 들어갔지. 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봐봐. 텐드나 텐스가 되면 스트레치. 자, 움켜쥐고 익스텐드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텐드 투는 뭔 말하는 경향이 있다? Love me tender, love me true. 사랑은 나를 부드럽게끔 만들고 사랑은 나를 진실되게끔 만든다라고 하잖아. 텐더 나왔고 텐스는 긴장되냐. 텐션이 긴장이고 자, 보자. 어텐드가 나왔어. 그럼 그때 느끼란 말이야. 애시 어떤 장소를 할 때는 접두사라고. 참석하다. 물론 얘는 이거 말고 누가 있어? 어텐드 2가 돼서 주목 집중하다. 어텐드 1이 되면 시중 들다 챙겨놓는 거 잊지 말고. 어쨌든 공간적인 거 장소와 관련이 있는 거야. 자, 어텐던스는 그것의 명사꼴이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텐드. 앞장서서 뽐내는 거야. 스트레치 your body 뽐내는 거야. 앞장서서 뽐내는 거니까 뭐뭐 인치하다라는 뜻 챙겨줄 수 있고 프리텐스 거칠애나 가식, 거짓 흉내라는 뜻도 적어놔. 그 다음 오타가 하나 지금 있는데 intend지 intend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intend 이게 의도하다라는 뜻 챙겨주면 되는 거고 이거의 반대말로 얘가 누가 있는 거야. 접두사 바뀌면서 extend가 되면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지. 쫙 뻗어내는 거니까 extend가 뭐야? 확장시키다 챙겨주면 돼. 자, intend 의도하다에서 intense는 강렬 아니고 intensive가 집중적이냐. 요 두 개 형용사 묶어놔. 어휘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 짓 할 수 있어요. intense는 뭐라고 했어? 강렬한, 격렬한. tense, tension, 긴장해서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intensive는 집중적인 거야. intense하고 intensive 묶어주는 거 잊지 말고 extensive, tension은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얘가 있는 거야. content. 함께 서로 자 우리 생각해봐. 우리 줄다리기라고 하지? 응? 자 추석 대보름 때 줄다리기 하잖아. 서로 함께 붙잡아 당기는 거니까 컨텐트가 뭐야? 싸우다, 투쟁하다, 주장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주장하다. 컨텐트, 싸우다, 투쟁하다, 주장하다라는 뜻 챙겨주고 컨텐트는 명사로는 내용. 우리 컨텐츠가 많다, 좋다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만족한 컨텐트 있어? 자, 나머지 단어들 너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그냥 보고 자, 넘어가자. 답은 여기서는 pretentious는 그럼 답은 뭐야? overly imaginative.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얘기했잖아. pretension.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자임하고 자처하는 것에서 출발한 단어니까 자,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한. 그래서 우리가 과장된, 자만하는 그런 뜻 두 가지 뜻. 과장된 거하고 자만하는 거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 챕터 10으로 들어가자. 속도를 좀 내야 돼. 우리 속도를 좀 내야 돼. 왜냐면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질질 끌면 좀 힘이 없어져요. 강의에. 왜 안 넘어가냐? 책이 무거워가지고요. 자, 10번에 subsistence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어시스트, 돕다, 리지스트, 저항하다, 컨시스트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인시스트, 주장하다. 마르고 닳도록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지금 아마 이 단어가 어렵다라고 하고 V9 수업이 어렵다라고 한 사람도 올해 수능이 끝날 때쯤 V9 책 다시 한번 펴보면 사마귀가 중요하다는 거 진짜 다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사실 subsist가 있어. 그러면 시스트가 서 있는 거고 아래에서 서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이거랑 제일 유사한 게 이거야. support가 지탱하다 아마 support oneself 내가 강조했을 거야. 똑같다라고 하면 안 돼. support oneself 하면 자기 자신을 지탱하다 얘가 뭐야?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support가 부양하다라는 뜻이 있지. 자, subsist를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그것의 명사꼴이야. farming does barren. 그 불모에 depleted. 자, 조심해. 여기 봐.
어떻게 달라?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서 주로 보는 것은 예지예. 딜리트 하면 지우다지. 디플리트 하면 다 써버리다, 소진시키다야. 자, 그래서 아주 불모의 자, 고갈된 들판을 파밍, 농사 지으면서 그는 자, 베얼리, 이때 베얼리 조심해요. 베얼리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5개 쳐도 좋아. 베얼리는 자, 일반적으로 내가 구문독해에서는 예로 많이 설명을 해요. 걔는 구문독해니까 hardly, scarcely 뜻이 뭐야? 준부정을 하고 하지. 날씨나 never, no랑 같이 못 쓰고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다지. 그런 뜻도 있지만 얘가 nearly의 뜻도 있어요. 간신히, 가까스로. 여기서는 부정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간신히 가까스로야. 자, 그 불모에 버려진 땅들을 경작을 하면서 그는 간신히 enough food for his family subsistence, 자신의 가족의 subsistent에 자, 충분한 그런 음식. 자, 넉넉한 거야. 아주 가까스로야. 가까스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의 식량을 재배하고 길러냈다는 얘기지. 베얼리는 간신히 뭐뭐해나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럼 subsistence는? 자, 여기서 subsistence는 생계나 생활, 부양이지. 그러니까 답은 누가 될까? A, B, C를 봐봐. A번의 competence는 능력이야? substance는? 물질이나 실체를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existence가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생존이나 생활이라는 뜻도 있어. existence, 생존이나 생활, 10번 정답.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아주 좋아. The women, the woman, 그 여자. Standing in cashier. 자, 캐셔얼은 출납개원이지. 돈 받는 사람이야. 돈 받는 사람 캔디드의 줄. 우리 그 대형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캐셔가 여러 명이잖아. 그러니까 캔디드가 서 있는 계산대에 서 있는 줄에 서 있었던 그 여자는 주관적인 추측인데 to be living, 진행형 부정사를 썼어. On the edge of subsistence. On the edge of subsistence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자, on the edge of subsistence 하면 근근히 살아가는, 간신히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경계에 놓여져 있다. 우리 경계에 놓여 있다. 주변인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물론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주변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최저 생계비 그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럴 때 on the edge of subsistence란 말을 써. 자, 사실 여기 나온 subsistence 알아두라고. 농업 관련 소재 올해 만약에 내 예상대로 지금 유럽하고 FTA 협정이 체결됐지. 그 다음 미국하고 FTA 협정까지 체결이 되고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subsistence farming, 이게 영세 농업이에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 돼지 기르는 분들 중에 상당부는 미국처럼 대목장주가 아니란 말이야. 농장주가 아니야. 그런 것들을 구제역 파동세 느꼈을 때 농민들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응? 자, subsistence farming, 영암인가에 우리나라 F1 경기가 있어요. 경기장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F1 경기. 이 F1이 굉장히 유명한 대회라고 하더라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F1 경기장에 그 지역에 있는 전라남도의 농부들을 정부가 초청해서 보게끔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구경시켜준 거지. 왜냐면 그들 농지 근처에 이런 경기장이 생겨진 거니까. 응? 처음에 이 땅을 지을 때 어쨌든 농지 일부분을 정부가 인수했을 거 아니야. 근데 농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랬대. F1 경기용 자동차는 진짜 비싼 차들이거든. 응? 저게 우리 집 소보다 비싸대.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소보다 다 비싸. 응? 근데 이제 농부들의 입장으로서는 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하고. 자, subsistence farming이 뭐라고 했어? 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농사 짓는 거. 영세농업이라고 하지, 영세농업. 자, 그래서, 봐봐. 그 여자는, 자, 최저 생활의 어떤 근근히 살아가는 삶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근근히 살아가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녀의 의복은 이때 원은 닳아버린 것이고, 그녀의 손은
does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손이었다는 거야? 아주 고된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다는 거지. 여자인데도 손이 농사지은 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 스캇은 주장을 했어. 뭐가? peasant rebel. 농민들은 rebel, 반란을 일으키는데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The normative expectation. 이때 normative는 규범적인이라고 하지 마. 그냥 정상적인이라고 해. normative는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걸 아니면 심리학적인 것은 규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범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이냐. 정상적인 기대치야. minimum subsistence, 최저한의 최소한의 어떤 생계 생활에 대한 그들의 정상적인 어떤 기대의 수준이 are not met. 밑에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 여러 차례 했어. 충족되지 않을 때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해. This condition, 이러한 상황은 그래서 more likely.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occur. 즉 이렇게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언제? Capitalist market relation. 자, 자본주의 어떤 시장 관계와 colonial state. 식민지 국가들이 erode. 침식하다지. 약화시키다라고 하면 돼. 사전적 의미 말고 전통사회. 이게 농경사회지? 농업 중심의 사회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 reciprocal. 자, 또 나왔네. reciprocal. 사실은 키워드 핵심으로 reciprocity. 꼭 챙겨주라고 했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 상호이익, 호혜주의. 왜? FTA 협정이나 국가 간의 무역은 항상 이런 정신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호혜주의라고 하죠. 호혜주의. 응? 상호이익.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왜? 자, 상생이란 말 많이 쓴단 말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된다. 그때 쓰는 단어가 reciprocity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런 단어를 수록하지 않은 단어장은 쓰레기통에 다 불질러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 경쟁자인 친구한테 선물로 주거나. 자, 봐봐. 그래서 자, 서로서로의 peasant and their patron. 이때 패트론은 여기 잘 봐. 우리가 패트론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첫 번째가 커스터머. 특히 단골 고객이야. 손님을 지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누구야? 스폰서, 후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고객은 누구야? 변호사 같은 사람들에게서 고객은 클라이언트예요. 주로 클라이언트를 써. 반면에 의사에게서 고객은 누구야? 이거 고객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느낌은 이상해. 페이션트, 환자지. 반면에 후원자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세 봉건 사회에서 농부들을 보호했던 지역 영주, 봉건 영주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패트론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거야. 자, 그래서 농부들과 그들의 어떤 후원자, 보호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주는 의무관계나 어떤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침식시키고 약화시켰을 때, 자, 농민 반란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즉,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들이 목화나 명언들이나 그런 걸 재배하고 있었어. 근데 인도나 중국에서 싼 옷감들이 들어와. 그러면 자, 봉건 영주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농민들의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야. 상업을 하게 되겠지. 상업자본의 등장이에요. 왼쪽에다가 상업자본의 등장이라고 적고 subsistence, 아까 10번이 정답이라고 했고 여기는 한번 어렵지는 않으니까 접두사 SUB가 붙은 단어들 한번 쭉 봐봐. substance. 아래쪽에 있는 거 요지나 아래쪽에 근본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 미과시 구조 생각하란 말이야. 물질 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subtitle. 영어 다운받아 보면 꼭 뭐 하나? 영어 다운받을 때 보통 이거 아니냐? SMI가 붙은 거를 다운받아. SRT가 붙은 걸 다운받아. SMI를 대면 이건 한글 자막이야. SRT는 영어 자막이지. 이런 거를 우리는 subtitle이라고 하지. 자막이라고 얘기하는 거. subscribe. 편지 제일 밑에 쓰는 거 subscribe 잠깐만 따라해봐. 서명, 정기구독, 가입하다. 뭐라고 했어? 서명, 정기구독, 가입하다. 사이트 따위에 가입할 때도 subscribe라는 단어를 쓰고 subject, 우리 얘기했잖아. 주제, 주어, 과목, 백성, 피, 실험자, 종속, 예속. 따라해봐. 주제, 주어, 과목, 백성, 피, 실험자, 종속, 예속. 그 다음 subordinate, 겁낼 필요 없지. 이런 건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order.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어. 명령을 받는 위치지. sub이니까.
종속적인이라는 뜻 챙겨주면 되고 subdue 별표처.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야. 정복하다 또는 복종시키다. 별표처 subdue. subdue 별표처나 subsequent는 뭐 지난번에도 나왔던 거 내버려 두고 suppress야. 발로 받는 거 생각하라고 했지. press 뭐라고 했어? press만 따라해봐.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니까 발로 찍어 누르는 거야. 억압하다. 정치적인. 자, 물론 suppress 말고도 억압하다라는 뜻에 누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oppress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떠올라야지. 자, 그 다음 submissive 하면 얘도 봐봐. 미션이 아래쪽에서 미션을 받는 거니까 복종 순종하다. 겁낼 필요 없지. subsist 연관 괜치래. 응? 아까 얘기했잖아. subsist 아래에서 바치고 있는 거. 부양하다, 생계를 꾸려나가다. support oneself 하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다라는 뜻 챙겨주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 subsidiary. subsidiary는 보조적인, 종속적인. 얘가 누구랑 비슷해? subordinate랑 비슷한 거지. subordinate가 좀 더 쉬운 레벨이고 좀 더 어려운 레벨의 subsidiary 챙겨주고. 그 다음 자, EU하고 FDA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농업, 특히 이제 농업의 타격을 염두에 둔다면 곧장 이 얘기 나올 거예요. 농업 보조금.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뜻, subsidy 챙겨주고. 자, substantiate 하면 요거는 아까 substance를 봐봐. 요지 물질 말고 실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그것에 동사시킨 거야. substantial도 그것에 이제 형용사꼴이 되는 거고, subtle은 비가 묵음이 되는 거, 미미한, 민감한이란 뜻. 그 다음 sublime도 별표죠. 장엄한, 웅장한. sub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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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감정을 집어넣어. 그 다음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subvert에서 나오는데 얘는 overthrow나 overturn 이게 뒤집다, 전복시키다야. 물론 overthrow나 overturn은 주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십몇 년 동안 나왔던 기존 모의고사나 보면 배가 뒤집어지다 같은 데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역사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역사에 관한 지문이 나오고 올해는 내 예상으로는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 그럴 때 subvert, 전복시키다, 뒤집다. 왕정을 뒤집어 엎다. 그런 역사 관련 소재에서 이 계열들 챙겨놔. overthrow, overturn 얘네들이 좀 더 낮은 수준의 레벨이고 subvert. 자, 좀 더 어려운 레벨. 그것은 이제 subversive 하면 전복하는. 자, supposition. 지난번에 나왔어. 상상, 모조품. 자, supposition. 자, suppose 가정 전제하다에서 나와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칼포포 얘기하면서 conjecture. 추측이나 추리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그것에 비슷한 단어꼴이 supposition이에요. 괜히 composition하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자, 넘어가자. 두 번째 단어. 자, discretion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칠판만 봐. 잠깐. 칠판만 봐. 칠판만 봐. 자, 지금 이제 벌써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 5월 중순이 됐는데도 discrete란 단어를 본 적이 없다. 공부 안 한 거예요, 영어 공부. 6월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온다. discrete는 필자의 성격이나 태도의 필수 단어 중에 하나야. 물론 우리가 보는 흔한 그 3월, 4월 모의고사 내가 뭐라고 해서 쉽다라고 했잖아. 그런 낮은 수준의 형 같은 모의고사 말고 진짜 제대로된 모의고사나 EBS 교재 같은 데서도 성격이나 분위기 위해서 꼭 외워야 될 형용사로서 discrete가 나와요. 얘 명사꼴이야. discretion이. 자, 봐봐. discretion. 자, 봐봐. 들어가 보자고. 여기 이제 어근적으로 son이나 crit은 밑에서 설명하고, 알리는 much discretion. 그다지 많은 discretion을 발휘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어. 언제? 그가 경찰차를 지나치고 있었는데, on hour, 시속 80마일이라고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140? 130. 80마일이라고 했으니까 과속한 거지. 경찰차 앞을 80마일로 달렸을 때 그는 뭐를 사용하지 못한 거야? 스킬이야?
아니지, 자동차는 달렸으니까 기술은 있었겠지. 굿 센스가 뭐야? 사리, 분별, 판단력이지. 디스크리트가 뭐야? 신중함이에요. 그것의 명사구리 디스크리션, 분별력, 판단력, 인식력. B번 정답. 자, 세 번째 예문으로 건너뛸 거야. For Socrates.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알아두라고. 소크라테스의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책. 소크라테스의 책이라고 알려진 책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누가 남긴 거야? 플라톤이에요. 여기도 지금 플라톤의 생각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 왜냐면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니까. 자,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그 당시, 자, the best state, 가장 좋은 국가라는 것은 우르비 아마도 아리스토크라시 형광펜치라고. 얘가 뭐야? 아리스토크라트. 아리스토크라트가 뭐야?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주의. 귀족 정치. 귀족 정치고 그 귀족 정치는 긴장하지 마. 여기서 뭐가 보여? 얘가 보여야 되지? 프레지던트가 보이지? 대통령 말고 의장, 회장 뜻 있지? 프리자이드 하면 사회를 보다 주재하다지. 자,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자, over the by those who have transcended. transcend 하면 초월하다, 뛰어넘다야. The world of appearance. 자, 알아두라고. 아이고, 미안. 이래서 내가 플라톤적인 냄새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appearance 하면 겉모습, 외양, 현상계라고 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 현상계? 현상의 세계야. 자, 플라톤은 동굴의 우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실제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마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야. 즉, 자, 봐봐. 소크라테스의 경우 가장 좋은 국가는 귀족 국가인데, 귀족 정치를 수행하는 나라인데, 그 귀족 정치는 프리자이드, 누구에 의해서 주재되어지는 거야. 자, The World of Appearance, 겉모습, 외양, 현상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재되어지는 귀족 정치이고, 그 현상의 세계는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이 occupy,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려.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그러므로 또 수행을 하는데 what is good? 옳고 선하고 정의로운 거, 올바른 거지? 옳고 선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들을 수행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윤리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what is good? 무엇이 옳고 선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귀족 정치와 철인 정치가 결합이 되지. 자, 귀족 정치, 철인이 철인 28호 하는 로봇 철인이 아니야.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귀족만도 아니야.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세계에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지. 그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귀족 정치야. They not legislate.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은 legislate, 입법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아. 법을 만들지는 않고 그들은 통치를 해. 법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거야. 자, 법치주의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했어? 도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윤리나 그런 것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나 그런 것들이 통용된다면 법이라는 것은 최소화돼야 돼요. 항상. 우린 맨날 법만 바꾸면 전부 다 된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너무 법대 출신 사람들이 국회에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줄여야 돼. 아마 모르겠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OECD 국가에 국회의원들의 대학의 학교나 출신 직업들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법관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을 거야. 몰라? 이건 몰라. 난 몰라. 이거 통계치 찾아봐야 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철인 정치로 또는 귀족 정치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입법 활동을 안 해. 법은 짓지 않고 그들은 통치를 하는데 at their own personal discretion. 자, at their own personal discretion이 보이는데 저 밑에 아래 수고로 가봐. 이렇게 돼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누구누구의 마음껏, 누구누구의 판단력이나 재량에 의해서. 자, 잠깐. At the discretion of, at one's discretion 하면 누구누구 마음대로야. 쉽게 얘기하면 누구누구 마음대로, 누구누구 재량에 의해서. 이럴 때 수거 하나가 떠올라야 돼. 5월이기 때문에 떠올라야 돼. 응? 얘랑 비슷한 수거가 누구야? 얘랑 비슷한 수거가 듀오 505 같은 데서 나왔고, 작년에도 얘 한번 내가 어디서 논리독해에서 내가 설명하지 않았나? At one's disposal.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같은 계열이에요. 자, 대부분의 우리나라 단어장은 여기까지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 예상으로는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아까 discretion의 원래 단어 뜻이 뭐라고 했어? 분별력, 판단력, 사리 분별을 한다는 거지. 자기 자신의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에 의해서 통치를 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지. 즉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귀족주의 정치관 또는 철인 정치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CRIN이 붙으면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근이고 거기 이제 변화가 되는데 걔네들이 뭔가 봐. separate 떼어내서 판단을 하고 구별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뭐라고 했어? 떼어내서 판단을 하고 구별하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concern. 자, 어떤 관심이나 관계란 뜻 concerning. 노래 불러.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했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지. 얘를 꼭 잡아야 돼. 아이고. this가 붙었는데 자, 아까 선 계열이 뭐라고 했어? 떼어내서 구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했지. 떼어내서. 그러니까 this는 뭐야? 식별 구별하다. this가 붙었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discerning에다가 별표 5개 쳐. concerning은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지만 discerning이 뭐야? 통찰력 있는 거지.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지. discretion, 다 discretion 여기서는 계열이란 말이야. 같이 묶어버려. critic, 비판관의 비평과 critical, secret, crime, 어렵지 않아? discrete도 별표 치고 discretion, 분별력, 재량력, 사리 분별. 그 다음 assert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붙었잖아. 얘는 겁먹을 필요도 없지. certain이 들어갔잖아. 응? 얘는 꽤 나와. 확인하다. certitude 보이고 hypocrite 별표 치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 위선자. 그 다음 discriminate가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따로 떼어내서 사람을 취급하는 거니까 뭐야? 차별 구별하다. 따라해봐. discriminate. 차별 구별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차별하다라는 뜻이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차별 구별하다. 두 가지 뜻 같이 잡는 것도 기준. 조심해야 되고 criterion. 무조건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recrimination은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반반이야. 요거는 아주 레벨이 높은 단어. 자, 그 다음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자, 세 번째 단어 imminent가 나오지. imminent. Odysseus. 우리 저번에도 등장했던 사람이니까 누군지 알지? 얘 누구라고 했어? 오디세이. Odysseus는 escaped. 도망쳤어. imminent disaster from sea monster. 바다 괴물인 카리브디스로부터 즉각적인 imminent 또 뜬 얘기해버렸네. 이미넌트한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그럼 바위에다 자기도 모르게 동그라미 치고 이때 바위는 수단 방법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swing up onto the one tree. 나무 하나로 쭉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그 그네 타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무? 자, protruding from the rocky cliff. 자, 바위로 돼 있는 절벽으로부터 protruding 하면 자, 우리는 보통 솔직히 얘를 많이 외우지? intrude. intrude가 뭐야? 침략하다, 침입하다지. 그런데 사실 얘는 거의 안 나와요. protrude 하면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 하나가 톡 튀어나온 거야. 거기를 이제 그네 타듯이 배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 카리브디스라는 어떤 바다 괴물이에요. 그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 괴물인데, 캐리비안 해적을 보면 소용돌이가 이렇게, 캐리비안 해적. 몰라? 공부만 했구나.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어. 하여튼간 소용돌이가 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은 다 죽고 지 혼자 산 거예요. 그런 거야. 어쨌든 imminent danger, 자, 목전에 닥친, 눈앞에 닥친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그 위험을 escape, 벗어났다는 얘기지.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봐. 사실 여기서는 imminent만 사실은 조심해주면 돼. eminent, 이거 뭐야? 저명한, 유명한이야. imminent는 뭐라고 했어 아까? 즉각적인 이란 뜻이라고 했지. prominent도 유명한이야. preeminent도 걸출한, 뛰어난, 유명한이야. 자, 한 단어가 더 있지. manners가 보이지. manners. danger는 다 알잖아, 위험이. 이게 좀 더 높은 수준이 manners예요. 응? 그러니까 imminent하고 manners 정도만 챙겨놓으라는 거야. 이 어근 계열에서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좀 보자. 두 번째, 더 컴퍼니, 요즘에 이제 자동차 신기술,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요즘에 잘 나가잖아. 아마 광고에서 봤을 거야. 자동차 중에 이제,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폭스바겐의 무슨 자동차가 자동 주차가 됐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좀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그 차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주차가 좀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니까,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런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거야. 봐봐. The company, 회사는 working on other tire mounted device. 자, 다른 타이어에 마운트하면 장착된 장치에 의지해서 작동을 해. 그래서 그 장치는 will check for obstacles. obstacle이 장애물이지. 장애물을 점검해 줄 것인데 entering driver's blind spot. 블라인드 스팟 형광펜치래.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거야. 맹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망막에서 어느 지점에 되면 안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맹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후진을 할 때 시야에 어떤 사각지대라고 있어.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사이드 미러가 있지. 이 사이드 미러가 사실은 이렇게밖에 못 보여요. 그럼 여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운전을 할 때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 차체 뒤 옆에 쪽에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요렇게 시야의 사각지대 맹점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요. 블라인드 스팟.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해.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사각지대에 진입하고 있는 장애물을 점검해 줄 것이고, issue warning. 경고음을 이때 이슈는 날릴 거라는 거야. 만약에 collision, 충돌이 imminent, 다가오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즉각적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래서 요즘에는 후방 감시 카메라 같은 것도 장착돼 있고, 어떤 자동차들은 뭐 택시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라에 엑스박스를, 블랙박스 엑스박스를, 미친놈. 엑스박스는 뭐지? 무슨 게임기 이름이잖아. 젠장. 자, 블랙박스 같은 거를 장착해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잖아. CCTV하고는 좀 달라. 그런 기술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고, 자, 밑에 예문 좀 보자고. 항상 요 예문들은 소재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간 거니까. change. 또 British society and culture. 영국 사회와 영국 문화로의 어떤 변화는 드라마틱, 아주 극적이었어. 극적이어가지고 generating, 분사구문이 나오지. A spirit of, 어떤 정신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adventurous, 아주 모험적인. 자, 그 다음이 뭐야? entrepreneurship, 형광펜치래. entrepreneurship. 조만간 내 말 잘 들어. 내후년이 아마, 내년이 대선인가? 내년 말이? 내년인가? 내년에, 슬슬 이제 아마 올해 이제 여름방학 전후로부터 박정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박정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벌써 김종필 씨가 요즘에 중앙일보랑 5.16이 얼마만큼 충실한 쿠데타였는지 뭐 그런 얘기 나온다고. 응?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은 그레그 대사하고 또 박정희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 얘기 나와요. 근데 박정희 시대를 얘기할 때 꼭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 사람들 집단이 있어요. 그게 한국의 경제 관료들. 경제 기획을 세웠던 사람. 또 하나가 한국의 기업가들. 현대그룹의 정주영, 삼성그룹의 이병철. 이 사람들이 동시에 언급이 돼야 돼요.
그걸 entrepreneurship,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이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이 없다고 비판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단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소재를 집어넣은 거야. 영국 사회나 영국 문화로의 어떤 변화는 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신을 일으켰는데 아주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 정신이거나 아니면 deplorable. 자, 얘는 실제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deplore. 자,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비탄해야 하다. 통곡해야 하다. 그래서 아주 개탄스러운 에버리스가 보이지. 에버리스는 탐욕이에요. 즉,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야. 영국 사회나 영국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이제 민족국가로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를 민족적으로 통합시키면서,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면서 오늘날 얘기하는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이 탄생을 하는데 이런 영국 사회, 영국 문화로의 변화는 자, 정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정신은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거나 아주 비통한, 비참한 탐욕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즉,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도 있고 자본주의 탐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박정희를 얘기할 때 경제발전만 얘기하면 안 돼. 독재가 있었어. 그 두 개가 동시에 평가받아야지. 그치? 그리고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지? your point of view. 당신의 관점에 따라서. novelist. 소설가들은 take the latter view. 후자의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지. 영국의, 자,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무적함대를 깨뜨리고 중상주의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그걸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나라로 보느냐. 아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서 천민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소설가들은 인문주의자니까 이런 관점에 영국은 없었을 것 같아. 영국도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칼 마크스 같은 좌파 이론가들이 등장을 한 거지. 어쨌든 소설가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로맨틱, 한탄을 했는데 뭐 즉각적인 붕괴지. 웰페어 스테이트. 오늘날에 얘기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농경사회가 갖고 있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복지 개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뭐 두레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응? 자, 복지국가의 붕괴, 즉각적인 붕괴를 한탄하고 있었고 New Era, 새로운 시대인데 inequality, 불평등과 social division, 사회적인 이건 뭐야? 분열이지? 디비전 사회적인 어떤 분화, 분화에 대해서 한탄했었다는 얘기지? 자, 역시 마찬가지 봐. British Company. 자, 영국 기업들은 record amount of on advertising last year. 자, 요거는 요 구조가 느껴야 돼. spend 동사 다음에 시간 돈 나오고 on 다음에 ing가 나왔냐? 아니요. on, 그치? on 다음에 ing가 나왔지? 사실은 이거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꼭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in 다음에 주로 ing고 on 다음에는 명사 쓰는 거 아니에요? 얘 마음이야. 어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분야를 썼다면 in을 쓸 수 있겠지. 특정한 분야에 한정해서 얘기할 때는 on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 마음이지 뭐. 우리처럼 뭐 수고로 전치사를 외운 게 아니라 얘는 on이나 in에 대한 어떤 전치사적인 원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영국 기업들은 record amount 하면 기록적인이에요. 엄청난 정도의 금액을 last year 작년 광고에 쏟아부었어. 물론 이때 advertising을 명사로 볼 수도 있어. 광고라는 동명사가 명사가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광고 분야에 쏟아부었어. assign. 기호가 아니라 징조, 징후라고 적어. 그것은 어떤 징후냐면 National Economic Revival. 자,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imminent. 즉각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의 징조일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게 광고 시장이에요. 광고 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자, 그 다음. According to the official of industry, 산업의 어떤 관료들에 따르면, 자, 그것은 바로 뭐야?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The Salt Company, 자, invest heavily in television advertising. 텔레비전 광고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의 종류들은
어떤 회사들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lead the economy out of recession. 경기 침체로부터 경기 침체로부터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야에 주도 업종이 있다라는 거지, 선도 업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왓슨은 말을 해서 경제 관련 소지지. 자, using only good sense. 이때 good sense가 바로 아까 얘기한 discretion, 사리 분별력, 판단력. 자, 좋은 판단력을 사용하면서 these uneasy. 자, uneasy.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indignant. 이 단어도 외워놔. 꽤 나와. 표제어로 내가 포함시켰나? indignant.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contemporary capitalism,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를 리가드 A as B 구조랑 똑같으니까 C에다 밑줄 치고 As에다 밑줄 쳐. 자, 현대 자본주의가 a set of, 일련의 ongoing, 진행 중이면서도 imminent, 즉각적인 disaster,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그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데, 자, 뭐를? 자, 정당하게 경제학자들이 서브에이즈는 뭐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Society Economic Director, 전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어리더, 선동꾼에 불과하다는 거, 치어리더에 불과하다는 거. 누구? 기업체나 파이낸스, 재정에. 즉 돈 있는 사람들이 대변자라고 본다는 거지.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학을 디지멀 사이언스, 음침한 과학, 우울한 과학, 경제학자들은 또는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 항상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비판에 항상 역사적으로 직면해 와 있었어요.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알아두라고.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땐 주류경제학이야. 자, 4번. 자,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그분이 독특한 거야.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부분이 독특한 거야. 우리 사회에서는 드문 경제학자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 4번. 러더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3번에 답 얘기 안 했다. imminent는 그럼 뭐야? likely occur, have soon. 자,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러더블이라는 단어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한번 보자. 헌트 포인트에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형광펜칠해. 이게 뭐야?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 자, 어떤 조직이나 기구 단체인데 돈을 벌려고 만든 것은 아니야. 우리가 흔히 NGO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비영리 조직 중에 일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NGO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에 참여를 하느냐. 근데 이제 더 넓은 의미가 비영리 조직이야. 비영리 조직. 헌트 포인트와 같은 비영리 조직은 embark라는 단어 꼭 챙겨줘. 배를 출항시키다. 배에 올라타다. 승선하다라는 뜻이 돼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 돼서 당연히 뭐가? 시작하다, 출발하다 그런 뜻을 갖게 되겠지. 자, 봐봐. 배에 오르다, 배에 태우다. 그래서 진출하다, 착수하다, 시작하다. 진출, 착수, 시작하다. 따라해봐. 진출, 착수, 시작하다. embark. 자, 헌터 포인트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뭐를 착수했냐면 시리즈 오브. 일련의 로더블 벤처. 로더블한 어떤 벤처. 어떤 새로운 도전에 착수를 했어. 그것은 자, 여기 봐. 품사변화 또 보이지? 페어가 뭐야? 한짝 한 쌍. 근데 지금 예문에서 예습하면서 이게 보였어야 돼. A와 B를 짝짓다지? 응? 맞물리게끔 하다지? 자, 뭐를 맞물리게끔 하는? 자, 비즈니스. 기업체랑 disadvantaged use. 자. 이게 뭘까? disadvantage는. 자, 구문독해선과 논리독해서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뭔가를 빼앗긴 사람,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불우이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뭐야? 불우한 청년들이지. 불우한 청년들과 기업체를 페어링, 연결시켜주는 이지. 불우한 청년들과 기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계획에
왜 여기서 벤처로 끝났고 이거는 꼭 비즈니스적인 활동은 아니니까 그러한 활동에 그러한 일련의 활동을 착수했다지. 그럼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야? 긍정, 부정.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처 능력 중에 하나가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라고 했어. 그러면 deserving to be praised. to be praised 하면 칭찬하다야 칭찬받다야. 수동태 동명사니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여기 나오는 laudable은 영영사전 같은 데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예 praiseworthy. 칭찬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그래서 A번 정답, 두 번째 M은 별표잖아. 두 번째 M은 난 좋다고 봐.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대단히 laudable한 칭찬받을 만한 노력인데 in modern teaching, 오늘의 현대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뭐를? 렌더를 나왔다. 렌더. 서렌더 굴복하다, 항복하다는 우리나라 애들 거의 다 알아요. 11월 달이 되면, 11월 수능 달이 되면 서렌더는 3등급까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몇 번째야? 렌더는 목적을 하면 목적보어가 나오는 오형식 구조를 주로 취하면서 목적으로는 목적보어하게끔 만든다. make 친구로 기억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잘 봐. 봐봐. As much as possible, what the young are required to learn. 거기까지가 목적어야. What the young, 젊은이들이 be required니까 배울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쉽고 interesting, 그들에게 흥미진진하게끔 만드는 봐봐. 그것은 틀림없이 칭찬받을 만한 노력이라고 했어. 뭐를? 오늘날 젊은이들이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들, 상당수 많은 부분들을 쉽고 젊은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내용이 틀림없어. 그러나, 꺾었지? 강한 육접이야. 그러나,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 원칙은, should not be pushed. 더 밀어서는 안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to the length 하면 어느 정도까지? not requiring them. 그 젊은이들이 anything but what has been made easy and interesting. 쉽고 흥미진진하게 된 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정도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젊은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나도 이런 입장에 공감을 해요. 종종 그런 얘기를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공감해. 그건 일정 수준까지야. 응? 그럼 공부가 다 재밌으면 그 경우를 생각해봐. 대한민국 애들이 모두 다 게임도 안 하고 노래도 안 부르고 딴따라도 되려고 하지 않고, 미안해, 요즘에 가수들에 대해서 내가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딴따라는 말 써서 모두 다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응?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지? 젊은이들이 배워야 되는 공부를 쉽고 그들에게 흥미진진하게끔 만드는 것은 러더블한 노력이야.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그 이외의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공부는 때로는 고통이에요. 고3이 된다는 것은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그런 고3 시절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겨요. 성적과 상관없어. 응?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날 카이스트의 비극은 뭔지 알아?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해가지고 나도 사교육이지만 거기에 중고등학교 청춘을 다 바치면서 공부했던 애들은 대학에 가서 적응 못해요. 그래서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나라 누구지? 민사고라고 하지? 민족사관고등학교. 상당히 많은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 보냈어요. 그거 10년 넘었어. 미국에서 천재라고 인정받는 민사고 출신 애들이 나와? 지금? 안 나오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거기 가서 못 견디는 거야. 민사고나 외고 자체도 사교육이 돼버린 거거든.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그래서 본고사를 부활하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고사는 과외나 온라인 강의로서는 방어력이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 동학교 책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 제대로 하려면. 뭐 그게 한글책이 되든 영어책이 되든. 응? 두고 봐. 다음 대통령 때는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대학 등록금을 줄일 수 있거든.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OECD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 비싸대요. 2등이래, 2등이래. 응? 근데 그거를 국민 소득 비율로 들어가면 1등이래요, 우리가. 대학 등록금 비싼 게. 응? 자, 로더블. 자, 미안하다.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학기에 50만 원인데 그 50만도 아까워했어요. 우린 평균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응? 근데 그거조차도 아까워했었어요. 왜 그랬냐고? 니들이 가르치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랑 똑같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너희들도 나보면 또 그런 얘기 할 거야. 자, 스파이트. 자, 봐봐. In spite of는 다 알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oneself? 자, 따라해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자, in spite of oneself까지 일단 조심하고 나면 문제는 spite란 단어가 명사가 됐을 때 자, 예문 봐봐. He's the sort of a man. 이거 또 나왔다. sort of a man. The sort of a man. 그런 부류의 사람이란 얘기지. 그런 유의 사람. 우리말로 그렇잖아. 쟤는 그런 유의 애야. 그치? 꼭 종류 그런 거 너무 얽매이지 마. 그럼 영어 안 늘어요. 봐봐. 자, 그는 그런 유의 사람인데 우드가 불규칙한 습관이야. let down은 일반적으로 우리 V3에서는 let down, let down, let down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가르쳐줬지만 여기서는 봐봐. 자, 그는 the tire on your car just from spite. 프람이 원인이라고 적어. 단지 스파이트 때문에 네 자동차의 타이어를 펑크 낼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우드는 불규칙한 습관이 아니라 예정이나 의도로 봐야겠다. 쟤는 단지 스파이트 때문에 네 자동차의 타이어를 렛다운하게 퍼지게끔 쭉 자동차가 내려앉게끔 만들 수 있는 자, 타이어를 펑크 낼 수도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했어. 그건 스파이트는 긍정, 부정. 부정. ABC 중에서 골라봐. 퍼즐먼트 당황이야? 당황 때문에? B번이 답이 될 가능성은 높지. B가 정답이야. B가 정답이야. 자, 네 번째 예문으로 가. out of spite. 이때 out of가 프람이야. 저주나 증오심 때문에 out of spite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자,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oneself는 뭐라고 했어?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했는데 out of spite는 뭐야?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사악한 마음에서 인간들은 pretend 나왔다. 뭐뭐 인치하다지? not to believe. 믿지 않는 척했어. 그 사람들은 뭐를? It was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후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이게 조지 오웰의 그 유명한 동물농장이에요. 그럼 스노우볼이 누군지 알지? 스노우볼은 자 러시아 혁명의 트로츠키를 자 스노우볼하고 나폴레옹이 동물농장에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때 스노우볼은 러시아 혁명의 트로츠키를 묘사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스노우볼이 had destroyer the windmill. 그 윈드밀에 그 방앗간에 자 방앗간을 파괴 이거 오타다. 디스트로이얼이 아니라 ED가 붙어야 돼. 방앗간을 파괴시킨 것은 스노우볼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척했어요. 누군가 회방을 넘는 사람, 혁명주의자들이 방앗간을 파괴시켰다고 인간들은 믿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동물농장이 인간을 뒤집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구소련을 풍자하고 비난하는 글이었잖아. 자, 그래서 they said, 자, 그 사람들은 말했어. It had fallen down. 자, 방앗간이 고장나고 무너졌는데 그 월이 벽이 너무나 얇았기 때문에 animal knew. 동물들은 다 알고 있었어. This was not the case. Not the case가 뭐라고 했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이 스파이트도 스펙 계열에서 온 거예요. 스펙은 보는 거지, 보는 거. 자, 거기서 봐봐. 어스펙트가 있어. 이걸 확인만 하면 돼. 어는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 측면이나 관점이고 스페시만 표본이라는 뜻 챙겨주고 스펙터클 경치 풍경 여기에 S가 붙으면 스펙터클제 S가 붙으면 안경이야? 스펙테이터 구경꾼 상관없어. 그러면 인스펙트는 뭐야? 안을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지. 자, 길거리 지나가다 리스펙트. 나를 다시 봐. 존경, 존중하다. 자, 존경, 존중하다. 존중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 너무 존경만 외우면 빈칸 넣기 보기에 정답으로 나왔을 때 존경이란 단어에만 너무 얽매여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게 영어적 뉘앙스와 우리말 뉘앙스를 1대1로 대역했을 때 위험한 점 중에 하나거든. 그 다음, 자, 창밖을 들여다보는 거 expect지. 이 X잖아. 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앞을 내다보는 거, 프로스펙트, 전망이나 가능성이라고 하지,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그치? 프로스펙티브가 거기서 나와서 기대되는 유망한. 자, 그러면 얘 봐봐. 퍼스펙티브. 펄은 우리가 투시도라고 하지? 꿰뚫어 보는 거지. 꿰뚫어 보는 거지. 펄이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 거기 나온 것처럼 관점이나 미술 관련 소재에서는 원근법이라는 거 꼭 챙겨주고. 그 다음. 서스펙트. 위아래를 쳐다보는 거지. 얘를 SUV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명사로는 사건의 용의자. 그 다음. 작년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 EBS 교재에서. 로지 리트로스펙트. 리트로는 되돌아보는 거야. 회상이야. 로지 리트로스펙트 하면 장밋빛 회상. 내가 일부러 장밋빛이라고 해서 우리말은 보통 장밋빛이란 말을 써요. 즉 과거를 돌아다보면 꼭 미래는 항상 불안하게 보이고 과거가 더 행복하고 어느 날 고3 시절에 너희들 공부하다가 지칠 때 보면 초등학교 나왔던 유치원 때 사귀었던 친구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를 막상 가봐. 과연 그랬을까? 지금 고3 시절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여기더라도 나중에 30대, 40대 되면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라고 회상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아름다운 회상을 로지 리트로스펙트라고 해. 심리학적인 용어로 나왔었던 거야. 리트로스펙트. 자, 그 다음에 얘 하나. 아이고. 썰컴만 봐봐. 썰컴만. 썰컴스턴스가 환경, 주위 환경이지. 썰컴스펙트가 되면 뭐야? 두리번거리면서 둘레를 보는 거니까 조심성 있는 이지. 조심성 있는 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근적으로 전미사적으로 보자. 칠판만 봐, 칠판만. able이 붙었어. 할 수 있는 이잖아.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반면에 얘가 ed가 붙으면 과거분사는 완료 수동의 느낌이 있어. 과거분사 완료 수동이라고 해서 완료 수동, 완료 수동, 완료 수동. 존경받고 있는 이지. 완료 수동의 느낌을 살려줘. 반면에 푸른 형용사 계열 중에서 가득 차 있는 느낌을 줘. 존경심에 가득 찬. 존경하는 이지, 그러니까. 반면에 리스펙티브. 아까 우리 리스펙트 뭐 조심하라고 했어? 존경, 존중하다 말고 리스펙트가 또 무슨 뜻이 있어?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어스펙트랑 똑같은 뜻이 또 있어요. 측면이라는 뜻이 있어. 리스펙티브, 개별적인 각각의. 따라해본다. 리스펙터블, 존경할 만한. 리스펙티드, 존경받고 있는. 리스펙트블, 존경심에 가득 찬 존경하는. 리스펙티브, 개별적인 각각의. 나머지 어근들은 너희들이 한번 보고 뭐 거기 나오는 conspicuous나 spectrum, suspicious. 자, 리스파이트는 일시적 중지나 유예인데 좀 애매해. 이것까지 다 왜? 스페큘레이트에 사색 말고 투기하다, 돈을 투기하다, 투기 조심해. 투기라는 뜻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돈을 투기하다라고 할 투기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6번 들어가자. 리조트가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계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상관이 없는데 디펜더, 릴라이언, 카운터, 자, 듀에런,
EBS 교재에서 hang on. 얘네들이 의지의존하다 좌우되다 달려있다. 왜냐면 이 온 계열들이 다 의지의존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내가 그 당시에 이 수거를 노래 부르기 시작했냐면 종로학원 교재 같은 데서 또는 EBS 일부 교재에서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 계열들이. 그래서 자,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ult, turn to, result. 본질은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근데 자, 리조트가 나왔지. 리조트가 원래는 뭐냐면 자, 휴양지 자주 가는 곳이야. 휴양지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기대고 싶은 곳. 우리가 힘들 때 부모님 댁에 간다. 뭐 그런 말 쓸 수 있잖아. 어른이 됐을 때도. 자, 내가 기댈 곳,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래서 리조트가 의지의존하다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얘는 명사로 무슨 뜻이 있어? 휴양지라는 뜻 무조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의지의존 계열의 온 쓰는 계열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는 면이 있어. 다만 턴투나 리조트, 특히 턴투는 페이지를 넘기다라는 뜻도 있거든. 요 두 개에서 승부수가 떨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두 번째 의문부 할 거야. 메릴 팔트, 메릴은 대절이야를 여겼어. 학생들이 데이지테틱스, 이러한 기술에 의지의존하고 있다고. 언제? There's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학생들이 여길 때 뭐를? Address the problem이 보이는데 address에다 별표 3개 쳐. 공부 좀 조금 했다고 하는 애들이 address 뜻 물어보면 주소 말고 연설하다, 뭐뭐라고 부르다. 영안사전, 영영사전에도 이 뜻 수록 안 돼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EBS 교재부터 address가 그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 다른 뜻이 나와. 그게 바로 뭐야? deal with.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뜻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 다른 방도를 모르고 있을 때, 자, 모르고 있을 때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 이게 뭐 컨닝이 될지 뭘지 몰라, 이러한 택틱스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고 메릴은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에서는 그것만 얘기해 줄게. 펌핑 프라이밍이 보이지? 그게 경기 부양책이에요. 경기 부양책이고, 네 번째 예문으로 건너뛸 거야. 또 포인트.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야. In the absence of 전체 연관 변치래요. 자, 수능에도 나왔던 수거. In the absence of. 한 단어로 바꾸면 without이라고 했지? 뭐뭇이 없다면. 자, 그래서 자, 요지는 바로 아래와 같은 건데 이때 this는 뒤에 따라 나올 말을 가리키는 독특한 대명사적인 용법이야. 이거는 이제 홉스보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막시스트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혁명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하나가 더 있는데 혁명의 시대, 사부작인데 네 권의 책이 나왔는데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한의 시대, 극단의 시대. 그래서 1970몇 년부터 세계사의 역사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 미국에서도 우리 책에서도 그 책 좀 다뤄. 그 책 예문이 좀 내가 이렇게 포함시켰어.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 홉스보움의 역사, 극한의 시대야. 특히 이게 195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비판하는 건데, 요점은 바로 이거야. Explanation, of internal dynamics of global capitalism.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기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1930년대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고 1950년대, 60년대 경제 부흥이 있었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나타난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어떤 내적인 동인에 대한 기제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홉스보움은 result, 의지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account for, 두 가지 뜻, 설명하다, 차지하다. 여긴 설명하다겠지. 자, much of each career, 그것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in short 20th century, 아주 짧은 20세기의 묘사에서 그것을 묘사해버려. by reference, 뭐를 참조하면서 external dynamic, 외적인 어떤 기제인데 set in motion by systematic competition with communism,
공산주의와의 어떤 체계 내에, 자, 즉,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냉전이라는 관점 속에서, 냉전 시대라는 관점 속에서, 자, 서양 자본주의를 묘사한다면 이건 틀렸다는 견해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왜 1930년대, 30년대 경기가 침체됐고 50년대, 60년대 부흥을 하고 70년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외적인 변수, 즉 공산주의와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극한의 시대란 마지막 책이거든. 그 책을 묘사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잖아. 홉스바움은 자 20세기의 대부분을 상당한 것을 설명하는 데 의존하는데 익스터널 다이나믹이라고 하지. 외적인 기제에 참고하면서 설명을 한다는 거야. 단지 뭐와? 공산주의와의 어떤 체제 간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역사책이라는 거지. 홉스바움의 글에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acquiesce. acquire하고 비슷하지. 그 느낌 살려. acquiesce. 자, 보자고. The soldiers surrounded by enemy. 자, 군인들은 적에 의해 포위당해졌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게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지? cannot but do nothing but. 자, 똑같지? 자, 선택의 여지가 없이 acquiesce to their demand to surrender. 이때 surrender이 뭐야? 굴복하다, 항복하다, 아까 얘기했지? 항복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acquiesce to. 자, acquiesc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했나? 나왔나? 요즘에 꽤 나오는데 comply with. 순종하다. 그 바로 레벨의 단어가 여기 나온 acquiesce to예요. acquiesce to. 자, 항복하라는 요구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순순히 따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A, B, C 중에 다 골라봐. 6번은 C번이 정답이고, renounce가 포기하다라고 했고, 야, 이거 철저 잘못된 거 보이지? wear away야. 씻겨 내려가다. 그 다음, agree passively가 수동적으로 동의하다. C번이 정답이지? 자, 네 번째 한번 볼 거야. appearance hopelessness of Dadra in social reform. 사회개혁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대한 명백한 hopelessness. 희망의 상실이지. 희망을 잃어버린 것들은 cause. 야기시켰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acquiesce 하게끔 만들었다고 했어. present evil. 현재의 사악한 것에 순종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예리하게 conscious 느끼고 있었는데 their magnitude. 그 사악한 것들의 magnitude 엄청나게 강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자, keen consciousness.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게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악한 것에 항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야. 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희망과 꿈이 중요한 거야. 반면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reckless. 자, 조심성 없게 revolutionary attitude. 혁명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혁명적인 태도, 즉 사회 내부에서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의 구렁텅이, 사악한 길을 통해서도 이 자본주의 사회나 기존 사회에서 살아나가려고 해요. 정의가 잃어버리고 공정한 것이 없어지는 거지. 반면에 다른 세력들은 그 사회를 뒤집어 엎자라는 태도로 가. 응? 태도로 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단어가 나왔어? 자, 전에 한번 우리 이거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명사나 형용사 앞에 이나 이엔이 붙으면 타동사 시킨다라고 했지. 자, 원래 스트레인저가 이상한이 아니라 낯설겠지. 이 스트레인저 하면 소외시키다, 소원하게끔 만들다, 자, 외면하게 만들다. 그러한 태도는 자,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소원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혁명적인 태도를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자, 이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도 알아두라고. 소외랑 관련이 있는 거야. alienation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답은 10번 정답이라는 거 챙겨주면 되고. 자, 8번 가자. 8번.
캐탈리스트. 요거 작년 EBS 교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캐탈리스트. 자, 여기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봐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자, 두 번째 예문에 엔자임 형광펜칠에 얘가 뭐야? 효소는 아주 흔한 biological catalyst야. 생물학적인 catalyst인데 그것은 the speed of many critical processes in the human body, 인간 몸의 어떤 중요한 많은 과정의 속도들을 regulate하는 catalyst라고 했어. 그럼 뭘까? catalyst가 촉매예요. 우리 촉매라고 하면 어떤 자극이잖아. 근데 사실 촉매는, catalyst는 단어만 외워두면 괜찮아. 얘는 사전적 의미가 그냥 우리말에서도 비유적 뜻이 떠올라. 촉매라는 게 꼭 우리가 뭐 어떤 촉매만, 화학적으로 그 촉매만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 자극제, 인센티브 같은 역할이 떠오른단 말이야. 자, 네 번째 한번 봐봐. During the process, photosynthesis. photosynthesis이 형광빛이라고. 광합성이지? 광합성 과정 기간 동안에 클로로필, 얘가 뭐야? 엽록소지? 엽록소는 캐탈리스트야. 촉매가 되는데 식물들, 자 여기 잘 봐라. for 다음에 여기 봐. 문법 백날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자, 단어 공부를 하면서도 for 다음에 투부정사가 얼마나큼 멀리 떨어져 있나 봐. 자 뒤에 있지. 근데 for 뒤에 누가 나왔어? 컴바이닝이 보이지. 나 같으면 얘를 함정으로 문법 문제 내요. 뒤에 투부정사 있는데 이 컴바이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수능 문법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상 의미. 응? 그걸 더 중시하거든. 수능 문법은 문법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의미의 적절성을 따져. 자, 컴바이닝이 맞는지 투 컴바인이 맞는지는 뒤에 투부정사까지 쫙 지으면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 얘가 실제 동작인지 따져야 되거든. 이거 재밌는 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짝 짓게 해서 주어, 동사, 주술 관계를 파악하게끔 하는 훈련 시험은 이미 94, 95년 수능에 냈던 문제 패턴이에요. 자, 요 예문 눈여겨보면서 광합성 과정 기간 동안에 엽록소들은 촉매가 돼서 와라렌 카본 디옥사이드,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는 식물들로 하여금 자, manufacturing sugar, 당분과 오xygen, 산소를 제조하게끔 만든다. 맞지? 뒤에 투부정사가 맞지? In the presence of light. 자, 여기 봐봐. 아까 in the absence of가 보이지? 얘가 without이었지? in the presence of 하면 빛이 있을 때지? in the absence of를 그대로 적으란 말이야.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한번 봐봐. 비타민의 경우 액테이제라 밑줄 치고 뭐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바이타민은 자, 영양 관련,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와 관련된 소재는 충분히 수능에서 낼 수 있어요. 통합교과적 소재니까. 문과 아이들이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대학 교수들은 생각을 할 거야. 자, 봐봐.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캐탈리스트, 촉매로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자, with protein, 자, 프로틴, 단백질과 합쳐져서 to create, 결과적으로 메타볼릭, 신진대사적으로 액티브 엔자임,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효소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 효소들은 나중에 헌드리드 오브 수백 개에 달하는 중요한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몸 전체에서 위라바이라민, 이 비타민이 없다면 이러한 화학 반응의 많은 부분들은 더뎌지거나 아니면 시스, 없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캐탈리스트. 자, 촉매라는 뜻만 가르쳐줬어. 답 골라봐. ABC 중에 누구야? 촉매가 그럼 뭐야? 2번이지. 원인이지. 아웃컴은 결과고, 그 다음에, 자, 캐텔라이즈 하면 얘가 동사로 사용된 거야. 밑에 있는 예문은. 그래서 그것은 B번. bring about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